네, 2023년 12월 5일 이정훈입니다. 파주, 경기도 파주,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에 일단의 좌파들,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들이 나서서 전두환 전 대통령 묘소는 파주에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곳에 있는 적군 묘지, 인민군 묘지는 참배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고 있습니다. 적군 묘지는 되고 전두환 묘지는 안 되는 파주의 이상한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좌파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의 봄 영화가 화제인데요. 이거 소설이죠. 엉터리죠. 당시 다큐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12.12 사건하고 11.6 사건은 제가 어지간히 취재를 해서 꿰고 있는데, 많은 게 우선 플롯 자체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자체는 재미가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파주에 이제 갑구, 을구 두 개의 국회의원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의 윤후덕, 파주갑, 박정, 파주을,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김경일인가? 파주시 시장, 민주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전두환 묘소를 쓰는 걸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파주시장은 빠진 상태에서 윤우덕 박정 의원이 12월 1일 국회에서 역사적 죄인 전두환 유해의 파주 안장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주는 전두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서울의 봄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전두환이 고의 편안하게 파주에 안장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라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은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7년간 후퇴시킨 독재자, 새빨간 거짓말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단임을 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광주 진압은 전두환 책임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누차 말씀드렸죠. 그거는 당시 계엄사령관, 그리고 그때 계엄사령관이 광주는 내가 책임, 12.12는 보안사령관이 했으니 전두환 책임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김영삼이 역사를 하도 왜곡시켜놔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래서 광주를 피로 물들인 폭군, 민주주의를 7년간 후퇴시킨 독재자, 계속 이런 프레임을 민주당,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씌우고 있는데 민주당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일을 언급하면서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뿌려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론하면서 통일을 언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전 소망에 대해서는 북한과 적대적이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야, 그럼 북한을 그러면 우호적으로 바라보냐? 북한 인민을 우호적으로 바라봐야지. 김일성, 김정일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냐? 이 얼빠진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탱크와 장갑차로 권력을 찬탈했던 독재자가 통일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민주당은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호덕과 박정희 앞장서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거는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이거 친일파 연구한다는 그런 단체 등 온갖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좌파단체들이죠. 그들 11개가 모여서 파주에서 연합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 장살린가 거기 땅을 사서 매장하겠다니까 반대한다라고 떠들고 나니까 민주당의 이 두 개 국회의원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거고, 김경일 민주당 시장도 안 된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박정 의원부터 좀 살펴볼게요. 박정 의원은요, 우선 그 전에 이 파주에 가면은 적군묘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적군묘지의 내력은 이렇게 됩니다. 6.25 전쟁 때 도처에서 인민군들이 죽어서 적군이니까 대충 그곳에 묻어놨죠. 이거를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패기는 있었지만은 상당히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이고 생각이 짧은 지도자였죠. 1996년 7월 전국에 있는 적군 묘를 없애고 다 이쪽 파주에다 모았습니다. 명군은 제네바 해박 120조에 따라 북한하고 어쩌고 할 때 대비해서 했다. 그래서 제1모역에는 북한군, 제2모역에는 중공군하고 일부 북한군 묘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요,
현재 중공군 6.25 때 인민지원군 형태로 중국군이 참전했죠. 그 중국군 묘는 다 파서 시신을 다 중국에 돌려줬어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돌려줬습니다. 그때 박근혜하고 시진핑이 로맨스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둘이 사이가 좋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박근혜가 지독한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중국에 수석해갖고 중국이 수수해갖고 촛불 시위로 탄핵을 당하는 꼴을 당하는데, 그때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이 파주에 있는 중공군 무지를 다 돌려줍니다. 중국은 그걸 영웅이 돌아왔다고 우리 홍범도 유해 갔을 때처럼 아주 중국에서는 큰 행사를 치르고 맞았죠. 그래서 현재는 북한군만 남아있는데 6.25 때 죽은 북한군, 그 다음에 간첩으로 왔다 사살된, 그러니까 청와대에 기습했던 1.12 사태 등이라든지 그런 공비들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너희한테 주려고 뭐 하나 쓰니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들은 가져가는 순간에 유엔 정전협정을 어기고 공작으로 내려보낸 게 되니까 안 받아갑니다. 우린 내려보낸 적 없고 그들 우리 시신은 아니다. 여기에 있는 가장 유명한 시신은요, 김현희 씨가 대한항공 8582를 폭파시켰죠. 그들은 이제 바레인에선가 내렸죠. 내리고 컴포지션 C4 폭약을 설치한 라디오를 징칸에 두고 몸은 내렸죠. 몸은 내리고 난 다음에 이따가 그게 폭파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 비행기 탄생한 사람 조사하자 그래서 바레인 경찰인가가 이들을 잡으러 왔을 때 둘 다 자살하려고 이 앰플, 독약에 든 앰플을 먹었는데 마유미, 하치야 마유미로 한 김현희는 죽지 않았고 김승일이는 다 먹고 죽어버렸죠. 그 김승일의 시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시신이 있는 이 적군묘지가 지금까지 김영삼 때 만들어서 유지가 됐었고요. 문재인 정권 때는 여기를 성지화하려고 했다?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하여간 뭔가 이게 2018년 9월 달에 평양 가서 문재인 씨가 정상회담 했잖아요, 남북. 그리고 적군묘지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쪽을, 여기 이제 28사단 지역이거든요. 28사단이 관리했는데 이걸 경기도로 이관하라고 해서 2019년부터 경기도가 관리하죠. 그때 경기도 지사가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기도가 이관받아가지고 이걸 평화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군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한 2019년도 3월 25일 천안함 사건 일어난 지 이제 몇 주년 되는 날 서해 수해 날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파주 을 국회의원인 박정 씨는요, 서해 수해 날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이 적군 묘지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에 참석해서 문제를 일으켰죠. 이 적군 묘지를 김영삼 때 만들어 놓으니까 좌파들이 종교 행사를 빙자해서 여기서 자주 이 인민군 추모제를 열어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박정이 참가했습니다. 박정이란 국회의원은 누구냐? 파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동인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운동도 잘해서 고등학교 갈 때는 탁구 특기생으로 갔답니다. 전국대회 입상자 실력이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운동선수로 가지 않고 동인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갖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81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 자연대학원에 미생물학과 진학해서 유전공학 석사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쪽에 뭐 유전자공학이나 미생물학으로 가지 않고 영어학원 강사가 됐어요. 토플 강사를 하다가 94년도에 강남구에다가, 서울 강남에다가 박정어학원 얘기하시면 다 아시죠. 이걸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한참 1990년부터 여행 자유가 돼갖고 미국 유학도 많이 갔죠. 저도 그때 유학 갈까 생각했었는데 못 갔는데 이 토플 GRE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미국의 MIT, 하버드 붙는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아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정어학원이. 그래서 이 박정 씨는요, 민주당 의원이지만 대단한 갑부입니다. 2022년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재산 신고한 게 이 양반이 400억이 넘어요. 아마 민주당 최고의 갑부일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 좌파로 뛰고 있죠. 좌파로 뛰고 있어요. 지금은 박정호 학원이 넘버가 1이 아닙니다. 해커스, 요즘 뭐 광고 들어보면 해커스 학원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정 씨가 정치를 기울면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가 2003년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죠. 그리고 그때는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지고 2008년에도 안 되고 2012년에 파주에서 처음 당선되죠. 2012년도 안 되는구나. 2016년 20대 때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2020년 그렇게 되나요? 뭐 그런 국회의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현재 파주시 시장인 김경일 후보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박정 씨는 대한민국이 보장해준 이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굉장히 가난한 학교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탁구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공부로 와서 서울대 농대를 나왔고 서울대 자연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토플 강사를 하다가 박정호학원을 만들어서 400억이 넘는 재산을 만든 성공적인 인물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택할 수 있는데 좌파로 기울어가지고 적군 묘소를 참배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숨진 천안함 희생자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죠. 이런 그가 반대합니다. 윤우덕이라는 사람은요 57년생이고 역시 파주 출신입니다. 학교는 서대문중학교, 중동고등학교, 연대 사회학과를 나왔네요. 박정희 정권 때의 운동권이죠.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대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出판사를 운영했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18대 국회부터 나와가지고 19대부터 당선이 되면서 지금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타고난 운동권입니다. 윤후덕, 덕이 많다, 두털우자, 덕, 박정, 참 박정희라는 사람, 박정. 전두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게 윤후덕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정하게 나가는 게 박정희네요. 그런데 인민군이 있는 적군 묘지에 대해서는 추앙을 하는 게 박정희네. 웃기지 않습니까? 적군 묘지에는 참배를 하고 전두환 묘소는 안 된다는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 사람은 도의원 하다가 파주시장 당선됐죠. 경기 북부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입니다. 건국대학교 나왔고. 이렇게 딱 의식을 갖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근데 전두환 씨가 단임을 안 했고 독재자였으면은 박정희처럼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단임을 한 걸 어떻게 독재라 그래. 그러니까 김대중이도 단임을 하고 노무현, 문재인도 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사후 전두환 대통령이 이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광주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무너졌죠. 도대체 박정희나 윤호덕, 김경일 이런 사람들은 누구 덕에 살면서 누구 장단에 춤을 추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군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두환 묘소는 절대로 안 한다는 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탄핵하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